경제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여러 우크라이나 사태나 금리, 긴축, 물가 우려가 있지만 핵심은 결국 실적이라는 건데요. HMM과 오늘 해운주, 시간이 되면 조선주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HMM은 한때 지난해 흠슬라라고 불리면서 엄청나게 올랐다가 최근에 관심이 없었는데요.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면서 시장이 다시 재해석을 합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에서 잊혀졌다가 최근에 이제 시장 관심을 다시 받는데 제일 먼저 관심을 불러일으키신 분이 우리 엄 의원이십니다. HMM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올리셨고 목표가도 33,000원 제시했는데요. 목표가를 올리고 다시 좋게 보신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HMM 얘기 좀 할까요? 네. 근거는 일단 작년 9월부터 네. 선진국에서 컨테이너를 수입하는 물동량이 계속 줄고 있었습니다. 4개월 연속 네. 감소세를 보이다가 이번 1월에 아직 다 발표된 건 아니지만 주요 항만에 해당이 되는 롱비치 항만에서 플러스 전환을 했고요. 저희는 작년이 이제 오직 운임만 좋은 시장이었다라고 네. 한다면 경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병목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풀려도 수요가 살아있고 많이 물량을 필요로 한다라고 한다는 지표를 일부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더 빠질 리스크는 좀 제한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HMM이 실적이 좋다는 거, 좋을 거라는 얘기는 사실 시장에서는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런 운임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소위 피크아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4분기 실적이 뭔가 그런 우려보다 기대감을 갖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단초가 된 것 같습니다. 4분기가 원래 4분기는 우리가 이제 연말 소비 시즌 하면 막 성수기일 것 같은데 이런 해운업체들은 물건을 미리 보내기 때문에 4분기가 좀 비수기인 건가요? 아니요, 4분기는 완전한 성수기에 해당이 되고요. 예. 1분기가 이제 비수기예요? 상당히 비수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이 비수기의 계절적 조정폭이 좀 큰 편인데요. 네.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운임에 대한 피크아웃은 사실 작년 4분기 운임이 피크아웃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과도한 병목 현상이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풀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아주 많은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운임은 빠지긴 하는데 비수기에 운임이 빠지는 속도가 예상보다 그렇게 빨리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여전히 해운업체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보다 상당히 높은 실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연간 매출이 13.7조, 연간 영업이익이 7조 3천억입니다. 4분기도 시장의 기대치를 웃돌았고요. 영업 마진이 60%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게임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한 30% 영업이익률 내도 대단한데 네, 이게 이제 일시적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헷갈리는 게 운임이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막 일어나가지고 운임이 올라가는 게 좋은 건지 결국은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운임은 좀 떨어지더라도 업황이 좋은 게 좋은 건지 소위 P가 중요한 건지 Q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물동량이 늘어나고 경기가 좋아지는 게 더 좋은 거죠.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 예. 원래는 가격이 오르는 건데 예. 작년과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돌아다니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실제로 나르고 싶은 수요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결론적으로 배달을 한 수요는 줄긴 줄어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병목 현상이 풀리는데 여전히 물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아마 다시 반등을 할 것이고요. 예. 그게 아니고 결국 원활하게 돌아다니게 되어 봤더니 이 배에 다 실릴 만큼 화물이 없었더라라고 된다면 운임이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겠죠. 작년에는 꼭 중요한 덜 중요한 건 아니더라도 중요한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사실 이게 항만 적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운임이 치솟으면서 실적이 좋았던 거고요. 그게 이제 운임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물동량이 소위 이제 Q가 늘어나면 더 좋은 그림일 텐데 소위 우리가 미국의 어디 항구에 배가 앞에 몇 척이 서 있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대요. 네, 보면 맞습니다. 그런 항만의 적체 현상은 조금 해소가 된 건가요? 네. 저희가 그림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네네. 앞에 11월 초에 저희가 조회를 했던 물동량 그림과
최근에 어제 제가 다시 조회한 물동량 그림을 예, 이거 아닌가요? 선박 관련 그림, 선박 대기 그림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지도 보여드릴까요? 네네. 예. 지도를 보여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시면 예, 준비할게요. 근데 예. 이제 그 부분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주로 보시면 되는데 그게 대기 중인 선박이란 뜻이거든요. 네.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는 선박들은 진행 중인 선박이고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선박들 같은 경우는 대기 중인 선박인데 상당수 많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이 이제 11월에 저희가 조회를 했던 네. 그 그림이고요. 최근에 이제 어제자 기준으로 조회를 한 것으로 다시 보시면 확연한 차이가 나네요. 예, 대기하고 있는 선박이 엄청나게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항만 적체는 어느 정도 풀렸다는 거고요. HMM은 주로 컨테이너선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따가 저희가 이제 펜오션 얘기할 때지만 펜오션은 그냥 뭐 석탄 이런 거지 벌크선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컨테이너 선박 올해 컨테이너 쪽의 전반적인 올해 시황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생각보다 이 물동량 반등이 좀 빨리 왔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 2년에 걸쳐서 코로나와 그리고 또 컨테이너 쪽 같은 경우는 수에즈나 막힘 사고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있었죠. 2년 맞아요. 연속 2분기에 뭔가 배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네. 이게 전체적으로 적체 현상을 많이 일으킨 거라 이러한 기저효과, 기고효과가 모두 사라지고 난 다음에 올해 한 2분기 정도에 나오는 이 해상 물동량이 정상적인 수준의 물동량이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그로스를 보자라는 건데 일단 1월부터 이미 이제 한 6.9% 정도 롱비치 항만에서 증가율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선진국이나 이런 데 화물을 필요로 하는 데에서 상당히 많은 재고를 쌓아두고 뭐 더 이상 화물을 받지 않아도 되는 정도의 시황은 저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데믹 국면으로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물동량이 다시 정상화되고 또 그 운송 행위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해운 업체들은 좀 정상적으로 영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코로나 상황하고도 연관이 되는데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점차 우리는 굉장히 지금 곧 이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데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좀 상당히 줄어들어서요. 컨테이너 시황은 그렇고요. HMM에 대한 그 시각이 긍정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운임이 급등했다가 조금 전에 저희가 상하이 운임 지수 보여드렸지만 급등했다가 줄어드는 폭도 떨어지는 폭도 그리 과하지 않고 물동량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걸로 이제 보셨는데 그러면 HMM 입장에서 결국 물동량이 늘어나려면 또 이제 배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수주해 놓은 게 몇 척 올해 제가 어디 자료에서 들어온다는 것도 본 것 같고요. 그런 선복이라고 하죠. 선복 확보는 원활합니까? 네. 작년에 이미 이제 인도를 받았었고요, 선박들을. 근데 그게 인도를 받아서 한 10몇 프로 정도 원래 회사의 공급이 늘었어야 정상인데 예. 제대로 된 회전율로 다니지 못하니까 작년에 마이너스로 끝났거든요. 아, 그래서 굳이 올해 세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년에 들여온 배를 정상적인 회전율로 그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올해 회사는 사이즈가 당연히 커질 수 있을 만한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더 뭔가를 발주를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현금 여력은 확실히 충분한데 회사가 일단 그런 거를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는 지금 조금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은 조금 이 채권단이나 이런 쪽의 결정을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약간 이제 HMM에 대한 걱정스러운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경영권이나 뭐 이슈 전에 최근 유가가 많이 오르면요. 유가가 오르면 어쨌든 해운회사들은 배를 굴려야 되니까 그게 이제 항공도 마찬가지지만 고유가에 따른 비용 전체적인 마진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요? 매출 원가 중에서 비중을 보면 네. 100불 유가 100불 시대에는 20%대 후반 그리고 이제 유가가 많이 조정을 받은 다음 이후에는 이제 최대 막 10%대까지 빠졌었던 네. 것이고요.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매출 원가를 제외하고 판관비를 제외하고 영업이익률 60%이기 때문에 그러게요. 유가가 오르는 게 지금 해운사들의 영업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본다는 건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이고요. 예. 실질적으로 모든 해운사가
글로벌 유가에 맞춰서 주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특히나 해운은 완전 경쟁 산업이기 때문에 누구는 뭐 100불에 유류를 구매하는데 누구는 50불에 사고 이럴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네. 공통적인 그렇겠네요. 비용 증가 요인이라면 사실 운임의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게 정상 시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유가에 대해서 걱정할 구간은 해운 업체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아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는 전체 그 원가에서 차지하는 유류 비용이 클 걸로 생각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않죠. 비중이면 그리 높지는 않네요. 예. 그 밖에 이제 보면 항만 해역 비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HMM이 새로운 주인을 찾아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고 그에 따른 노이즈, 그다음에 전환사채 전환 가능 물량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노이즈가 되잖아요. 이 부분 사실 참 예측하기는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하면 될까요, 투자자들이? 일단 지금 현재 추가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은 올해는 없습니다. 23년부터 전환 가능한 영역으로 가고요. 전환사채요. 예. 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주식 수가 한 4억 9천만 주 정도 되는데 네. 전부 다 전환이 된다라고 친다면 10억 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결국에는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에는 저희는 전환 안 하긴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전환 단가가 5천 원이기 때문에 전환을 하지 않고 지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제 회사의 관리에 대해서 그 채권단들이 미리 얘기한 건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가 지금 공동으로 원래 손을 대고 있었는데 해양진흥공사 전담으로 간다. 전담으로 넘기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만약에 경영권을 매각을 한다면 해양진흥공사가 들고 있는 부분을 매각을 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 주체가 있느냐를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그 부분을 정리하고 뭔가 해결을 하기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많이 이르지 않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걸리는 문제인데요. 뭐 새롭게 또 노이즈가 갑자기 불거질 가능성도 높지는 않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 리포트를 내실 때의 주가 수준은 한 25,000원이었는데요. 뭐 어제 10% 급등한 게 어제지요. 오늘 뭐 한 29,000원까지 올라와 있는. 물론 이제 하루하루 애널리스트들은 뭐 트레이딩으로 하루하루 제시를 하지는 않는데 33,000원 목표까지 제시하셨고, 다만 리포트의 톤 자체도 이제 뭐 해운업 HMM 다시 확 간다, 뭐 호황이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돼서 올라오는 정도라고 하면 지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해운주는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성격의 섹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단기적으로 이 시즈널리티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1, 2분기가 비수기이기 때문에 비수기가 되기 전에 뭐 좀 줄이시거나 심지어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뭐 공매도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닌 경우에 이제 비수기에서 사서 성수기에 이제 수익을 실현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은 매도 구간은 아니다라는 의미를 좀 크게 담았었던 거고요. 네. 저희가 아까 앞에서부터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수요 지표가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온다. 그 물동량 지표가 지속적으로 2월, 3월, 뭐 5월, 6월 예. 갈 때까지 잘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저희 시각은 그때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도 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되면 리포트 한번 다시 쓰셔야겠네요. 네, 그래야겠네요. 생각했던 그 트렌드대로 업황이 돌아간다고 하면요. 네. 예, 오늘은 뭐 많은 투자자들이 사실 관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HMM의 열풍은 지난해 뭐 대단했었죠. 잊혀졌다가 살아난 HMM은 어떻게 볼 것인가, HMM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HMM 얘기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확대해서 다른 해운업체들을 보고 조선주 얘기까지 조금 더 가도록 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HMM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성된 상품을 싣고 가는 컨테이너를 싣는 컨테이너선이고, 네. 이제 펜오션 얘기를 할 텐데, 펜오션은 이제 어떤 벌크 물질을 싣는 벌크선인데, 어떻습니까? 펜오션도 4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네요. 네, 4분기 실적 분기 기준으로 2천억을 넘게 영업이익을 낸 건 상당히 오래간만이고요. 네. 과거 호황기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실적도 그, 잘 나왔고 뭐 앞으로의 실적 전망도 크게 나빠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펜오션의 HMM하고 이제 보는 좀 포인트가 업황이 조금 비슷하게 가나요? 아니면 조금 다릅니까? 조금 더 경기하고 밀접한가요? 펜오션과 벌크선을 보는 시각은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사실 그냥 이론적으로 이해할 때는 네. 원래 원자재가 들어가야지 완성품이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벌크가 원래 경기 원조 선행 문제가 지표의 역할을 하고 이제 그게 소비 경기로 이어지면 컨테이너 업황이 좋아지는 게 맞는데 이번에는 약간
전후 관계가 바뀐 운임 추이를 지금 말씀하신 보였죠. 거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경제 상황이라는 네, 거고 원래 지금은 상황이죠.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그죠? 근데 해운업의 과거 한 15년 전 시황에서도 보면 2004년에 컨테이너가 먼저 호황이 왔었고요. 2007년에 이제 벌크가 되게 대호황이 왔었던 지금과 상당히 유사한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네. 해운업종 가운데 페노션도 목표가를 올리셨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목표가 지금 페노션은 주가가 얼마인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주가 6,210원인데요. 페노션 목표가는 11,000원으로 잡으셨으니까 HMM보다는 상당히 상승 여력이 더 있는데요. 네. 일단 산업 내부적으로 수급적인 부분이 운임을 사실 추세적으로 결정하는 데 되게 큰 영향이 있거든요. 네. 배가 많으면 아무리 이제 화물이 많다라고 해도 배가 더 많으면 운임이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작년에 이제 컨테이너 그 시장이 워낙 역대급으로 좋아가지고 상당히 많은 배들을 발주를 했습니다. 예. 근데 벌크도 BDI 3,000 이상을 본 게 거의 저희가 10년 만이었었거든요. 그래도 벌크 선주들은 별로 발주를 하지 않아서 2021년 대비 22년, 22년 대비 23년, 23년 대비 24년 계속 인도될 벌크선이 줄어들 예정입니다. 척수 기준으로 해도 400척대, 300척대, 200척대, 100척대로 줄어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이제 아까도 15년 전 얘기를 했지만 이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호황일 때 선대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업황은 사실 길게 가기는 조금 어렵고요. 어쨌든 그 선박들이 인도될 때쯤이 그렇죠. 되면 예. 다시 공급 과잉에 대한 걱정을 저희가 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벌크 선사들은 그게 지금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컨테이너 선사들은 막 10년 동안 벌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벌었지만 벌크 선사들은 7, 8년 업황이 안 좋았는데 1년 이제 반짝 조금 좋아진, 좀 옛날보다 조금 좋아진 수준이고 역대급 시황은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주 맘 놓고 그 선박을 발주할 수 없었던 그런 허들이 있었고 오히려 그 허들이 BDI 자체를 조금 더 높게 오래 가게 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펀더멘탈이 좀 더 탄탄한 벌크 선사에 대한 주가 전망을 좀 더 길게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위축 우려도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조금 정상화되고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하면 어디를 봐야 될 것인가? 해운을 봐야 된다. 그리고 HMM 페노션 얘기했는데 사실 해운업체들이 국내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도산하고 구조조정도 좀 된 바가 있어서요. 해운업종 가운데서는 이제 최선호주는 어떤 거예요? 네, 저희는 페노션을 더 선호하고 있고요. 페노션을요. 네. 네. 그럼 이제 페노션의 위치는 이제 HMM 같은 경우는 거기도 이제 선사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해서 사실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HMM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크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페노션 벌크선 쪽에서의 페노션의 그런 글로벌 입지도 상당히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오히려 글로벌에서 등수를 매긴다라고 네. 하면 페노션이 좀 더 높을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들은 사실 시장이 규모의 경제가 좀 중요해서 1등이 시장 점유율이 한 16%, 17%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벌크는 이렇게 각계격파해서 영업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1등이 선대 기준으로 점유율을 따지면 1등이 2%? 예. 그래서 대단히 많은 그 시장 참여자가 있는데 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배 말고도 영업 사이즈를 평소에도 한 300척 가져갈 수 있다, 400척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영업 역량인데요. 예. 페노션은 그런 영업 역량으로는 거의 탑5 안에 드는 회사. 네. 이 투자자들의 이야기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건 사실 HMM입니다. 그래서 HMM 저희도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그리고 HMM은 사실 주가도 좀 올라 있고, 네, 조금 더 사실 여력과 관심 있는 쪽은 네, 오늘 선물은 페노션입니다. 페노션 눈여겨 보시고요. 예, 해운업종 얘기는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오신 길에 운송을 다 커버하시니까 조선업종 얘기도 하겠습니다. 조선은 뭐 그렇게 수주를 막 눈 뜨고 나면 수주를 막 받고. 물론 수주가 이제 실현되는 시기까지 있다고 하나 그에 비하면 조선주들은 너무 주가가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작년에 HMM 주가가 안 움직였던 그 시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원래 네. 저희가 해운주를 볼 때는 운임을 보고 조선주를 볼 때는 수주량을 보는데 네. 작년 내내 운임이 올랐는데 7개월 동안 HMM 주가 빠지고 그 조선은 수주량이 많이 늘었는데 7개월 동안 계속 주가가 빠졌거든요. 비슷하게 한 2분기 말 정도에 저희가 주가 고점을 형성을 하고 네. 그래서 전방 산업에 대해서 피크아웃을 많이 걱정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이쪽이 피크아웃 했을 때 발주가
22년에도 23년에도 계속 잘 나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실제로 연초에 조선 업체들과 그 조선 관련 전망 기관들이 21년 대비 22년 수주량은 적다라고 공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역대급 컨테이너 발주였으니까 이게 그래도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치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약간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전망치를 제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수주 잔고는 줄지 않는 정도의 상당히 안정적인 그 전망을 내놓았는데 이제 시장은 일단 그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한 거죠. 수주가 준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예. 조선주를 사야 될까? 근데 그 주가가 지표 대비해서 뭔가 오버슈팅 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게 정상으로 회귀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까지의 그 7개월의 조정이 그 부분이 아니었나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작년에는 수주로 정상화되는 거를 보여주는 시기였다면 조선 업체들이 이제 올해는 실적이 실제로 실적으로. 예, 나올 수 네. 있을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이거를 놓는다라고 한다면 너무 좋아질 만한 요인들을 끌어모으고 있었는데 빨리 지쳐가지고 나가게 되는 게 아닐까. 작년에 이제 그런 요인들은 이제 숫자가 이제 실제로 매출이나 이게 안 찍혔던 이유들은 철강 가격 오르면서 2분기에 사실 손실 엄청 좀 반영해 버렸잖아요. 네네. 이런 게 이제 좀 노이즈가 있었던 것 같고 숫자가 이제 실적이 나오게 되면 조선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가능성이 꽤 있죠. 예. 예, 그래서 조선주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이제 대구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유럽에서 반대하면서 노이즈가 좀 있었고요. 조선주 기자재도 커버를 하시는데 일단 조선주 가운데는 탑픽을 뭘로 꼽고 계세요? 네. 저희는 조선주 중에 탑픽은 한국조선해양 추천을 해드리는데 네. 기본적으로 중간 지주사를 상당히 많이들 싫어하셔가지고 예. 다른 거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업회사들 중에선 저희는 대우조선해양을 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고요. 마지막으로 기자재도 커버를 하시는데 기자재는 네네. 이제 조선업종이 먼저 배 만드는 회사들이 움직인 다음에 좀 순서상 가게 되는 건가요? 아니겠죠. 이 올해 말에 조선업체들이 비싼 배 만드니까 결국 이익이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그 배에 들어갈 기자재 납품 먼저 이루어지죠. 아. 그래서 기자재 업체들의 실적 턴어라운드는 올해 한 2분기 정도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선업체들은 한 4분기 정도. 그래서 저희는 필수 기자재가 좋다. 왜냐하면 필수 기자재는 배가 많이 만들어지면 무조건 들어가니까. 엔진 이런 거 이제 필수 엔진 기자재로 같은 거. 보시는 그래서 거죠? 네. 저희는 HSD 엔진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HSD 엔진. 네. 그럼 LNG, LPG 만들면 예를 들어 탱크 만드는데도 세진중공업 이런 것도 다 필수 기자재 아닌가요? 그거는 특정 선박의 필수 기자재인 엔진은 거잖아요. 다 들어가니까. 네, 엔진은 다 들어가니까요. 네. 오늘 딥사이트 얘기하다 보니 제가 시간 체크를 못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 또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